이 옷이 약간 조금 색이랑 얼굴 색이랑 조금 뭔가 우중충하니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어디서 약간 좀 사기당하신 것 같아요. 제가 옷이 지금 우중충하고 좀 이상하다고요? 우리 주변에 보면은 진짜 예의도 없고 무례한 사람 진짜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사람하고 만날 생각하면 벌써 기분이 벌써 안 좋아지고. 네. 근데 주변 사람들이 느끼는 게 되게 비슷하거든요. 네. 그래서 최근에도 제가 한번 그런 사람을 만났는데 너무 황당한 말을 저한테 무례하게 했는데 제가 네. 그 순간에 너무 당황해서 네? 이러고 말을 받아치지를 못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고 나서 왔는데 계속 생각이 나는 거야. 너무 막 그렇죠. 분해요. 네. 와, 내가 바본가? 그때 그 순간에 왜 이렇게 말을 못했지? 뭐라고 했었으면 그 사람이 좀 움찔했을까? 네.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네. 그런 사람들을 대처하는 거에 대한 전문가시잖아요, 우리 교수님. 네. 무례한 사람들 어떻게 대하면 좋을지, 어떻게 해야 분하지 않을지. 네. 사실 제가 무례한 사람에게 이렇게 대처하는 법들은 제가 실생활에서 이렇게 해보라고 사람들한테 보통 사람한테 권유한다기보다는 실제 자기 주장을 하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임상에서 많이 훈련했던 그런 경우들이 커요. 훈련으로도 가능해요? 네. 그리고 훈련으로 가능한 부분이 넘어서서 네. 어떤 면에서는 훈련이 있어야 가능한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훈련 좀 시켜주세요. 네. 그러니까 아까 우리 작가님께서 지금 무례한 일을 겪으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내가 너무 모멸감도 들고 네. 또 내가 되게 억울한 마음도 들고 되게 화가 나기도 하고 네. 그쵸? 너무 내가 바보 아니야. 내가 뭐 그때 아무 말도 못했지, 막 이런 거. 그렇죠. 네. 그건 뭔가 어떤 작가님 안에 그것에 관련된 상처가 도사리고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지하철을 타고 갈 때 굉장히 좀 발이 멀쩡하고 또 신발도 아주 두꺼워요. 그런 뭐 장화도 아주 그냥 센 장화, 막 그냥 가죽으로 된 거. 근데 누가 발을 밟으면 그렇게 느낌이 많이 크지 않으니까 죄송합니다 할 때 뭐 괜찮아요 이러고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모르고 그런 건데. 근데 내가 굉장히 막 헝겊도 지금 뭔가 그 부실하고 운동화 거의 떨어지기 직전이에요. 그리고 발에 지금 종기가 막 잔뜩해요. 근데 누가 내 발을 확 밟으면 악 소리부터 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화가 올라오고 그 사람이 모르고 그랬다고 하더라도 진짜 모르고 한 거야? 라고 하면서 더 화가 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되짚어 봐셔야 되는 것은 대처하는 부분보다는 그 사람의 말이 왜 이렇게 나한테 상처가 됐을까? 그 사람의 말이 왜 이렇게 내가 아플까? 그 부분을 내가 먼저 숙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이 안 나고 얘기를 못했다는 건 너무 당혹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밟으면 악소리밖에 안 나는 것처럼 어떤 면에서는 이게 대처가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게 너무 맞아요. 아파서 그 순간 눈앞이 깜깜하고 어떻게 내가 대처해야 될지 이게 지금 가늠이 안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먼저 해보셔야 되는 것은 제가 내담자들하고 많이 하는 건데 사실 먼저 자기 돌봄하는 게 되게 필요합니다. 제가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번 가르쳐 드릴게요. 네. 우리가 자아 존중감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아 존중감이라고 하는 것은 나 스스로를 가치 있다고 생각하고 나 스스로를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나 스스로를 긍정적인 존재라고 믿는 마음을 말하거든요. 근데 내가 뭐 나를 당연히 소중하게 생각하지. 뭐 그게 아니 남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서 그렇지 뭐가 문제냐. 그렇게 많이들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나를 막 가치 있게 생각해 주기를 바라고 나를 되게 긍정적인 존재라고 막 얘기해 주기를 바라면서 스스로는 막 굉장히 나 스스로를 비난하고 야 네가 그래봐야 뭐 하겠어. 야 너가 뭘 하겠니? 야 너 같은 사람을 누가 좋아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먼저 자아 존중감이라고 하는 것은 내면에서부터 싹 튼다.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나를 가치롭게 생각하고 긍정적인 존재라고 믿는 마음은 내 내면에부터 싹 튼다라고 말씀드리고 그 부분에 대한 리추얼을 해보시기를 좀 추천드려요. 간단한 것부터 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옷을 너무 아무렇게나 입고 다녀요. 자아 존중감이 떨어져서 그럴 수도 있고 내가 너무 지금 취업이 안 돼서 그럴 수도 있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막 다 도망가고 싶고 내가 나 스스로에 대한 존재가 다른 사람에게 발각되지 않으려고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일수록 옷을 깨끗하게 입고 머리를 정돈하게 하고 눈매를 명확하게 하고 나가는 것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우리 집은 완전히 지금 막 쓰레기 완전히 거의 뭐 돼지우리 수준이다. 그런다면 뭐 친구라든지 아니면 우리 부모님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뭐 형제 자매라든지 어떤 사람 뭐 아르바이트생이라도 고용하든지 그렇게 해보셔가지고 자신의 완전 어질러져 있는 방이나 집을 조금 치워보는 연습을 해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나는 진짜 TV를 보면서 저렇게 멋있는 막 레스토랑에서 맛있는 음식을 저렇게 스테이크를 썰면서 먹는데 난 도대체 이게 뭐람? 거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뭐 간장이랑 비벼 먹는다 나는. 사실요, 우리가요, 대단한 게 아닐 수 있어요. 스테이크를 안 썬다 하더라도 경양식 돈가스 정도는 사 먹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런 거 분위기도 괜찮고 어느 정도 좀 잘하는 데가 있습니다. 비싸지 않으면서도 제가 사실 어딘지 또 말씀드릴 수 있는데. 얘기해 주세요. 어디요? 제가 실명을 얘기해도 되나요? 그럼요. 예. 거기가 어디더라? 제가 잠깐 검색해봐도 되나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났어요. 그렇게 값도 비싸지 않으면서 음식 지금 제가 추천하는 곳이 돼버렸는데 그렇게 굉장히 맛있고 또 어떤 면에서 푸짐한 인천에 있는 잉글랜드 왕돈가스라는 집이 있어요. 거기 가서 옷을 깨끗하게 입고 거기서 앉으면은요 빵도 막 풍족하게 우리가 먹을 수 있고 돈가스도 엄청나게 커요. 심지어 맛도 좀 괜찮습니다. 맛있겠다. 그리고 네. 스프도 따뜻한 스프도 자기한테 좀 먹이고 그리고 마지막에 아이스크림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분위기가 참 이렇게 괜찮아요. 좀 고풍스럽고 그런 곳에서 또 깍두기도 맛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요 나에게 조금 선물하는 시간을 갖는 것도 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사랑할 수 있는 시간, 나를 소중히 할 수 있는 시간, 스스로를 좀 대접해보는 시간. 그렇죠. 네. 그리고 작은 노트 하나를 가져가 보는 거예요. 네. 가져가서 그런 공간에서 내가 밥도 먹고 깨끗하게 옷도 입고 내가 좀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라면 좀 대화도 좀 해보고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노래도 좀 들어보고 그러면서 내가 떠오르는 어떤 생각이라든지 내가 어떻게 보면 작은 어떤 결심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적어보는 순간들, 나를 돌보는 시간들 이런 걸 갖는 것도 필요하죠. 그러면 우리 작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내가 아까 굉장히 상처를 받았는데 그 사람이 말했던 것을 어떤 식으로 내가 대처를 할까, 바로 그런 장소에서 해보면 좋습니다. 나에게 지지적인 사람의 공동체 안에서 내가 해볼 수 있는 대처 혹은 나를 잘 돌볼 수 있는 그런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이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해볼지를 내가 실제로 숙고해보고 연습해보는 대처를 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네. 이런 거죠. 야, 너 아까 그 회식 가기 싫어가지고 너 그냥 안 간 거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너 가기 싫어서 안 간 거잖아. 꼭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나 일이 있어서 진짜 못 가는 건데. 이것도 수세적인 거예요. 아, 그래요? 그렇죠. 일이 있어서 뭐, 거짓말 하지 마. 너, 아까 보니까 뭐 다 일할 거 해놓고 가더만. 약간 이런 식으로 자꾸 하나를 꼬리를 잡으면 수세로 가면은 계속 몰고 갈 수 있습니다. 나 그럼 집에 일이 있어서 그런 건데.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너무 이제 계속 당하는 느낌이 드는데. 네, 당하게 되죠. 그렇죠. 기분이 점점 나빠지는데. 그렇죠. 네. 기분이 나빠지고 네. 꼬투리를 잡아서 하니까 내가 왜 이 사람한테 이런 설명을 구구하게 왜 구질구질하게 내가 이 설명을 왜 해야 되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보통요 이렇게 무례하게 하는 사람이요 한 번 그러고 다시 안 볼 사람이라면 어쩔 수 없고 뭐 아유 그냥 뭐 흙탕물 튀겼다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겠지만 계속 봐야 되는 사람. 그렇죠. 계속 봐야 되는 사람이라면 처음에는 잽을 보통 던지고요 분명히 기회는 옵니다. 또 그러거든요. 그랬을 때요 그 사람이 보통 은근하게 그런 무례한 말씨를 쓰거든요. 그럴 때는 아주 좋은 게 뭐냐면 그 사람의 말을 한번 따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무슨 의미야?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다시 연습해 볼게요. 네. 야, 너 아까 하기 싫어가지고, 가기 싫어가지고, 밥 먹기 싫어가지고 너 아까 회식 안 간 거지? 이렇게 표현했을 때 내가 가기 싫어서 회식을 안 간 거라고 그렇게 하면 따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한번 해볼게요. 네. 지금 또 갑자기 머리가 하얘졌어. 나한테 공격하니까. 네. 다시 한번 제가 해보세요. 다시 한번 역할 해볼게요. 작가님 아까 가기 싫어가지고 회식 안 간 거잖아요. 제가 아까 가기 싫어서 안 갔다고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눈을 똑바로 쳐다보시면서 하셔야 됩니다. 네. 어렵네. 제가 가기 싫어서 안 갔다고요? 그리고 제가 다시 마지막에 있었죠. 뭐지? 그게 무슨 의미예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알겠습니다. 다시 역할 다시 해볼게요. 알겠습니다. 네, 왠지 작가님 아까 가기 싫어가지고 회식 안 간 거죠? 제가 가기 싫어서 회식을 안 갔다고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아주 좋았어요.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한 거를 그대로 따라하면서 그랬다고요? 하고 반문하고 그게 무슨 의미예요? 이렇게 딱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설명해야 되잖아요. 그러네. 그렇죠. 이게 완전히 주도권이 넘어간 겁니다. 무슨 의미인지는 이 사람이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세는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다시 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게 그런 의도는 아니고 아까 그러길래 아까 뭐 하길래 뭐 일은 다 해놓고 뭐 그러던데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뭐 제가 일을 그러면은 다 해놓고 가기 싫어서 안 갔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데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이 이것을 어떻게 보면 다시 설명해야 되는 너의 숨겨진 의도를 내가 이미 알고 있다.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선생님 한 번만 더 해보면 어떨까요? 다른 걸로. 네네, 좋아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역할을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네네네. 저한테 또 한번 무례하게 한번. 네네네. 이 옷이 약간 조금 색이랑 얼굴 색이랑 조금 뭔가 우중충하니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패션이 좀 이렇게 약간 어디서 약간 좀 사기당하신 것 같아요. 제가 옷이 지금 우중충하고 좀 이상하다고요? 짧게 하는 게 좋아요. 짧게 하는 게 좋아요. 네. 제 옷이 좀 이상하다고요?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딱 좋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보시는 거예요. 교수님, 제가 근데 이런 일이 진짜 있었어요. 네. 이건 실명은 못하지만 저한테 갑자기 서 작가 그 옷이 왜 그래? 라고 한 적이 있었어요. 네. 근데 너무 당황해가지고 그때 2번을 그런 거예요, 저한테. 네. 그날. 네. 그래서 안 보는데 네. 그분은 내가 왜 자기를 안 보는지 모를 거예요. 네. 나 지금 너무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이럴 때는요. 다시 떠올랐어. 네. 와. 그러니까 막 싸우지 않아도 됩니다. 이거를요 웃으면서 해도 돼요. 내가 사실 잠을 잘 못 자가지고 내가 오늘 집에 있는데 그냥 나와가지고 이러면 그때는 설명을 약간 했던 것 같아. 그렇게 제가 그쵸? 집에 있다가 나와가지고 어쩌지 했던 것 같아요. 그럼 하면서 뭐- 더 기분이 나빠져. 그렇죠. 그럼 막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도 그냥 뭐 어떻게 하냐. 막 그러면 맞아 나도 그래야 되는데 그럼 막 계속 여기 파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내 옷이 그렇다고? 그게 무슨 의미인데? 이렇게 물어봐 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웃으면서 얘기해도 됩니다. 아니면 내 옷이 이상해? 네. 왜 그래? 그게 무슨 뭐라고 더 어려워. 내 옷이 우중충하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내 옷이 그렇게 우중충하다고? 그렇게 빼라 그랬죠. 네. 내 옷이 우중충하다고? 그럼 무슨 뜻이야? 그렇죠. 이게 아주 좋습니다. 간결하게 해야 되고. 그 사람이 나에게 주는 그 메시지는 보통 공격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 공격을 내가 그대로 맞아가지고 화살에 막 내가 맞아서 신음하지 마시고 한 대 맞으려고 할 때요. 그것을 그냥 튕겨서 얘기하는 겁니다. 우중충이라는 게 공격이었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럼 그 우중충을 우중충하다고? 그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사실은 내가 무슨 의미야? 이렇게 물어봐 주는 거는요. 왜 이렇게 예민하게 왜 그래? 아니, 그냥 물어보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요. 어떤 면에서는 그 사람과 힘싸움에서 내가 지지 않는다는 걸 의미하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의도하든 의도치 않든 은근한 힘싸움이 벌어지고 또 어떤 면에서는 시기와 질투심이 있는 경우들도 많고요. 날 질투한 거 아닐까요? 또 어떤 면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칼을 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럴 때는 내가 그런 걸 당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걸 초반에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죠. 나한테 얘기하는 거를 받아서 간결하게 말하고 그거 무슨 뜻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 하나만 딱 기억해도 잘 써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요, 무례한 사람은요, 보통 어느 사람 옆에 많이 있냐면 섬세한 사람 옆에 많이 있어요. 섬세하다는 거는 내가 말할 걸 굉장히 좋게 포장해서 얘기하는 걸 잘하고 다른 사람의 기분을 항상 고려해서 좋게 대처하느라고 그냥 침묵으로 일관하고 내가 상처받아서 지금 사실 연락 안 하신 것도 내가 너무 상처받아가지고 지금 도저히 못 만나는 거란 말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싫어졌죠 그냥. 그렇죠. 이 내가 사람은 이미 무례한 사람이네 하고 딱 정리를 한 거죠. 그렇죠. 네. 어떤 면에서는. 근데 그게 너 무례한 사람은 일단 안 보는 게 전 맞을 것 같고 제 생각에는 네. 꼭 봐야 되는 경우에 네.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방법을 좀 하면 그 이후에는 자주 그렇게 함부로 못할 것 같아요. 상대방이. 그렇죠. 여기서 중요한 건 예민하게 받아치라는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나는 얼마든지 내 가까운 사람과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사랑할 수 있고 사랑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죠. 유연하게 대처하는 게 되게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나에게 있어서 만약에 대놓고 뭐 나를 공격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은근히 나에게 수동적으로 공격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요. 초반에 내가 그런 것을 당하지 않는 인물이라는 것을 초반에 얘기해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하고 꼭 적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은 나를 피해서 다른 곳으로 가버립니다. 그리고 나하고는 어떤 면에서는 무례한 방식으로 관계를 맺지 않겠죠. 또 무례한 방식으로 나에게 다가온다면 내가 너에게 그렇게 무례한 일을 겪을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초반부터 보여주시기. 설명하지 말기. 설명은 그 사람이 하게끔 다시 돌려주는 것. 질문이 되게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근데 사실 작가님 이게 안 떠오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한 말이 너무 아파가지고 내가 거의 눈에 안 들어온다든지 내가 즉시 대응하기 쉽지 않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제가 팁 하나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 이름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러면 만약에 제가 역할이니까 네. 그럼 만약에 제가 서지현 작가님께서 저한테 어떤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그게 너무 아픈 거예요. 선생님 오늘 옷차림이 이렇게 우중충하고 뭐예요? 이렇게 약간 신경 안 쓰셨네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너무 아파서 제가 너무 쓰라려가지고 이게 도대체 대처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럴 때는요. 이름을 말씀하시고
직함을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마지막에는 그게 무슨 의미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서재현 작가님 그게 무슨 의미예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별 뜻 없었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죄송합니다. 면에서는 네네.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많은 사람들한테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나한테 은근히 공격하는 것의 패턴이 계속 반복된다 하시면 나에 대한 돌봄을 잘 하시고요. 그리고 그 토대 안에서 그 사람이 반복되게 나를 깎아내리는 그런 패턴이 있을 거예요. 어떻게 대처하실지를 먼저 내가 시뮬레이션 해보시고 그날 갔을 때 짧게 그 사람이 말한 것을 다시 비춰주고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그 사람이 설명하게끔 하시는 거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